안녕하세요. 천신백마장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이제 집값이 계속 아파트 뭐 이렇게 사신 분들도 자꾸 떨어지고 또 그때 당시에는 대출이 조금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다 하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뭐 반전세로 간다든지 월세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 이제 살았는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더 버텨야 되나? 왜냐면 너무 이자가 세지다 보니까 이걸 불입금을 계속 감당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팔고 조금 작은 데로 옮겨야 되나? 안 그러면은 조금 이제 월세를 조금 돌려야 되나? 이렇게 이제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전망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하락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금 갖고 있으시는 분들은 정리를 하실 분들은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근데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버티겠죠. 근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거의 많죠. 왜냐면 저부터도 지금 대출 이자가 너무 세지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럼 다른 소비를 자꾸 줄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그때는 뭐 예를 들어 대출이나 이런 게 제재 없이 좀 시원하게 받아놨는데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셔서 건물을 사는 분도 있고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있고 뭐 땅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자그마한 빌라를 사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상가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사놓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있잖아요. 돈이 있어도 은행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조그만한 소액 갖고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기네들이 좀 능력에 대해서 이자가 비싸더라도 하게 되면 문서를 잡지만 만약에 이런 걸 해서는 무리수를 잡으려고 할 때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웬만하면 요거가 좀 지나간 다음에 내년 정도나 후년 정도나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어떻게 그리고 사람마다 문서 잡는 운이 틀려요. 그래서 힘든 형국에서도 문서가 제대로 들어와서 요거를 이렇게 대처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기존에 잡았는데 이 문서가 너무 이자율이 세다 보니까 이걸 낮춰야 될 때가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급하신 분들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해서 집장만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냥 그대로 우리가 맞벌이를 서로 하고 있어서 이거 갚는 데는 문제없이 그냥 생활비 나가고 뭐하고 하니까 괜찮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대출은 영혼까지 끌어서 다 했는데 너무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걸 내놓고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정말 이 돈 갖고 월세를 얻어요. 요즘에는 거의 전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예전엔 전세가 좀 있더라면 전세가 지금 없는 형국이 되고 또 예전에는 없던 반전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월세 내면서 뭐 전세를 낸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보면 지금 월세 매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보면 덜덜하면 다 월세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대출을 끼고 있으면서 지금 고금리로만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지원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들어서 건물 3분, 아파트 3분, 전원주택 3분, 땅 3분, 예를 들어 상가를 번화가에 3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급하게 너무 이자랑 뭐랑 해서 벌려놓은 것도 많고 이거를 해결을 해서 내놓으려고 하는데 뭐 문서가 빨리 안 나와요. 요즘에는 왜냐면 매매도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경기가 지금 너무 주춤하고 집값도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급하게 내놓으시려고 했는데 지금 급하게 안 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털을 좀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얘기하는 게 텃대감이라 그래요. 텃대감을 좀 속여서 그래서 텃대감 일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터에 가서 부적을 좀 지르든가 그런 뭐 다른 또 뭐 부적 말고 다른 거를 좀 방법을 하든가 그래서 그걸 텃대감을 속인다 그래요. 그래서 속여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될 수 있게 팔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현존에도 보면은 건물을 내놓은 지가 몇 년 오래되셨는데 그랬더니 몇 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을 내놨는데도 안 나간다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현 시세를 올라간 시세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한 2억이고 3억이고 손해를 보고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급하시면 그렇게라도 파시고 만약에 안 급하신 분은 몇 년 갖고 있어라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주춤하는 상황이고 내려가는 상황인데 또 나중에 이제 향후 몇 년 되면 또 이게 반전이 돼서 여유로운 사람 저는 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그게 또 지금은 힘들어서 지금 1억, 2억, 3억 이렇게 떨어지지만 나중에 또 그게 반전이 돼서 또 올라갈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은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맞벌이에서 했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누가 조금 안 좋게 되거나 다쳐서 이렇게 돼서 한 사람이 외벌이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회사에서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 급여가 준다든지, 요즘은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면 급여부터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신도들도 그래요.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해요. 사실 그렇죠. 월급 뭐 10% 올라와 봤자 뭐 퍼뛰고 장 떼고 하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조금 올라와 봤자 요즘은 고금리다 보니까, 너무 금리가 올라다 보니까 그게 티도 안 나요. 올랐는지 말았는지. 그리고 요즘은 시장을 보러 가도 너무나 모든 게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월급 조금 오른 것 같고는 티도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급하신 분들은, 매매를 빨리 하셔야 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이든 뭐든 어느든 자꾸 이게 금리를 올리는 상태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됐든 현존에 있는 걸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게 금리를 자꾸 올리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서도 아주 몇 조를 막 벌어들이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자놀이를 아주 대단하게 호황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걸 제재를 들어가서 조금 낮추려고 하는데 많이 낮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이제, 왜냐면 기름값도 그러잖아요. 내린다 그럴 때는 바로 올릴 때는 아주 그냥 내일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 새벽부터 기름도 안 팔아요. 오늘 밤부터. 근데 내릴 때는 서서히 천천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내릴 때는 서서히 내릴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 어떻게 보면 여기들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무슨 서민들 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걸어주셔서 좀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과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만족도가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계속 이자를 내다 보면은 생활도 힘들어져. 또 사람이 돈에 쫓기다 보면 마음도 궁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실 분들은 털을 좀 속이는 방법이 있고요. 좀 일을 하셔서 털을 좀 속여서 부적을 좀 지르는 방법이 있고, 또 부적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저는 부적으로 안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일을 하고서 부적을 지르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적만 질러도 매매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에 속하는데 보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난 내가 지금 2달 안에, 3달 안에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문의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집값은 떨어질 수 있으니 너무 그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버텨도 돼요. 몇 년 상간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막 영혼까지 다 끌어모으시고 내가 요거 하나는 했는데 저거까지 벌리신 분은 요즘엔 축소해서 정리하시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또, 그런데 집값이 지금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또 떨어지기 전에 한번 또 정점을 많이 찍었잖아요. 찍어서 그래도 요때쯤 안 팔면 더 손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얼른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대출금 갚고 그냥 예를 들어 몇 억이든 해갖고 내가 요 돈이면은 요 조그마한 걸 뭐를 사겠다. 안 그러면 그냥 전세로 조금 당분간 살다가 나중에 조금 대출 이자고 금리가 좀 내려갔을 때 그때 줘도 되겠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많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보면은 아파트 값이시고 뭐고, 이제 먼 훗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값이 똥값이 돼요. 먼 훗날에. 근데 아직도 먼 얘기니까 지금 당장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닭장 같은 거라 그래요. 저희가 할머니가 볼 때는 닭장 같은 거는 나중에 돈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거는 먼 훗날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존에 있는 게 막 10억 이렇게 했던 게 지금 9억, 막 8억, 몇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현존에 있는 거 그냥 급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떨어져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안 급하시면 몇 년 더 내비두면 어차피 도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상관없고요. 근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게 됐는데 아파트 값은 올랐는데 지금 시세로 보니까 작년에는 10억이었던 게 지금 9억이 됐어. 8억 5천이 됐어. 그럼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정리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된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리해서 내가 그래도 몇 억을 갖고서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매물을 오래 내놨는데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터가 세다든지 뭐가 나고 뭐가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직접 봐야 되거나 그분들이 직접 와야지 실령님들이 그 문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너무 반가웠습니다.